안녕하세요. 축전동물 메디컬센터 김태형 원장입니다. 오늘의 반려동물 건강사전 주제는 반려동물 피부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심각한 질환의 어떤 초기 나타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푸드 알러지와 같은 질환들이 가장 흔하면서도 난치성 질환일 수 있고요. 이외에 세균성 피부 질환 또는 곰팡이성 피부 질환, 외부 기생충성 피부 질환과 같은 감염성 피부 질환이 다음으로 흔한 피부 질환 중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 병원에 많이 내원하는 경우는 탈모 증상으로 많이 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메라니안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탈모가 많고, 푸들이나 장모 치와와에서도 이런 원인 알 수 없는 탈모증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또는 보호자분이 쉽게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몸을 긁는다든지 아니면 가려워서 막 바닥에 몸을 대고 비빈다든지, 발사탕이라고 그러죠. 발을 막 핥는 증상이라든지 또는 귀를 터는 증상이라든지, 이것 이외에도 해당 피부병이 발생됐을 때 피부 병변 부위가 발적이 생긴다든지, 비듬이 평소보다 좀 많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냄새가 좀 많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로 보호자분들이 알아챌 수 있겠습니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사용하는 약물에는 첫 번째 항생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항진균제, 즉 항곰팡이제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염증을 관리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제 또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약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또는 알러지 피부염의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는 아포큐엘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가려움증을 줄여주고, 이 가려움증이 염증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약물도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로키벤맙이라고 하는 사이토포인트라고 하는 주사제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동물의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는 이렇게 약물적인 치료만으로 의존하려고 하면 또 힘이 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습제라든지 약물 샴푸라든지 그런 트리트먼트 제품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피부의 장벽을 개선시키고 피부의 상태를 좋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관리법은 일단 피부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선택을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료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알러지 사료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알러지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단백질 원을 가수분해한 가수분해 사료가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크게 고분자 펩타이드, 중분자 펩타이드, 저분자 펩타이드, 극소분자 펩타이드 이렇게 나뉩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저알러지 사료는 3000달톤 이하인 경우가 많이 있고, 이 정도의 분자량 크기 이하의 단백질이라면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러지를 보이는 아이들은 그거보다 더 적은 크기의 달톤으로 가수분해된 사료를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단백질 원을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슴고기를 이용을 한다거나 캥거루 고기를 이용을 한다거나 곤충 단백질 원을 이용한 사료가 또 나와 있기도 하고, 또는 흰살 생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료가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메가3와 같은 영양제 같은 것들은 피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과도한 염증을 잡아주고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서 피부를 보호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목욕을 해주시되
잘 말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염성 피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통상 3주에서 한 달 한 번 정도 목욕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아이가 많이 습관적으로 발사탕을 많이 한다거나 계속 습관적으로 긁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조금 해소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목칼라를 해서 물리적으로 핥거나 씹거나 하는 자극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환을 빼고는 전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피부 사상균증이라고 하는 곰팡이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거나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피부 병변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피부과를 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옴이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이 질병은 외부 기생충성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 기생충은 사람의 피부에는 오래 머물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주의하셔야 할 감염될 수 있는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용 제품을 동물에게는 쓰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피부는 반려견의 피부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3배에서 5배 정도 두껍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반려동물의 피부가 훨씬 연약하고 약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pH입니다. 사람의 피부의 pH는 약산성 정도로 알려져 있는 pH 5.5 정도 수준이지만 강아지나 반려동물의 피부는 중성인 한 7.5, 7.0 요 정도 수준의 피부 pH를 가집니다. 반려동물에게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고 제가 진료를 받던 봄이라는 시추가 있어요. 얘는 안 될 애인가 보다, 피부가 안 나을 건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하시고 속는 셈 치시고 한 달 동안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보호자분께서 그러면은 이때까지도 해왔는데 한 달 정도 못하겠냐, 약물부터 시작해서 뭐 관리 제품부터 시작해서 소독약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챙겨드렸거든요. 정말 보호자분께서 열심히 관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와서 봤는데 보호자분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약 먹고 안 낫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약으로 치료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이 피부병 절대 안 나아요. 보호자분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피부 관리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